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 전략 매매 중에 최고가 대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대비라는 이 매도 전략 시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목표가 보유라는 것과 또 최고가 대비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최고가 대해서 한번 볼까요? 최고가 대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 대비는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에 우리 전략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전략창에 지금 이렇게 전략 매매 창이 하나 있는데요. 전략 매매 창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기 뭐 종목명을 입력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매수 상한을 입력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우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는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우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표시할 요 설정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은 그 밑에 뜨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잔뜩 뜨죠. 근데 어디를 오늘 조금 중심을 좀 보실 거냐면 여기를 좀 중심 보겠습니다. 자, 목표 선과 뭐 보유 수량, 그 다음에 뭐 보유선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뭐 보유선에 보시면은 뭐 무슨 자동 보유선, 무슨 보유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목표가 보유선, 뭐 최고가 대비, 그 다음에 고정 보유선, 자동 보유선 중에 최고가 대비라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최고가 대비. 그래서 최고가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 대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은 매도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칠판으로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가가 있을 겁니다. 매수가가 있을 것이고, 제가 한번 자, 최고가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최고가 대비.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한 지점들이 있고, 여기를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수를 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매수를 한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설정해 두실 수가 있죠. 목표가를 설정해 두실 수가 있는데, 목표가가 뭐, 자, 이렇게 목표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향해서 주가가 가면은 주가가 이렇게, 자, 목표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목표가. 자, 주가가 뭐 평균 단가로부터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뭐 50%를 기본 설정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뭐 5%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목표가가 5% 잡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숫자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는 것, 그 다음에 50%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봐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50%를 수익 실현합니다. 그게 바로 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를 수익 실현을 한다. 그래서 50%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자, 좋죠? 여기서 50%를 수익 실현. 50%를 수익 실현. 네.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목표가 보유선일 때는 어떻게 했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목표가 보유선일 때는 얘가 50%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끌고 간다라고 했어요. 목표가 보유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목표가 보유선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끌고 간다 했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다시는 안 내려오게 되면. 아니면은 닿자마자 떨어지게 되면 목표가 보유선은 바로 한 호가 밑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최고가 대비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자, 색깔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50%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3%, 자, 여기 마이너스 3%라고 해당되는 요게 가상선이 생기게 됩니다. 마이너스 3%,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 이제 마이너스 3% 해당되는 요게 선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점이 하나 생기고요. 주가가 이동하면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쭉 움직이게 되면은 이 가상선도 따라가요. 이 가상선도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자, 따라가다가 얘가 잠깐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잠깐 떨어질 때 변동이 있지 않다가 얘가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때부터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얘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얘도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다가 얘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 뭐 변함이 없다가, 자, 얘가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딱. 그러면 이 가상선하고 이 실제 주가가 만납니다. 그렇죠? 이 만나는 구간을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에서 나머지 50% 들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여기서 나머지 50%를 정리하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라는 것은 처음에 목표 설정 값으로 정해둔 5%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끌고 가되 가상선이 생기는데 이걸 마이너스 3%로 잡아주게 되면 지금 목표가에서 마이너스 3% 떨어진 구간에 선이 하나 생기는데, 그 선이 주가와 함께 같이 끌고 올라가다가 하락할 때 이 선과 계속해서 만납니다. 이 선과 만나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방식이 바로 최고가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 볼까요? 다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말이 어렵죠? 네. 자, 최고가 대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최고가 대비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 몇 퍼센트 쓸 수가 있는데, 여기 퍼센트를 아까 제가 3%로 만들어 놨으면은 3% 제가 뭐 여기다가 3% 숫자 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를 넣게 되면 가상 숫자 3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보유선을 만약에 5% 잡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5%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50%로 설정하면 50%는 5%에 해당되는 그 공간에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한국큐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는데, 자, 5%. 자, 5%에 해당되는 요 가상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값이 있을 겁니다. 5%에 해당되는 여기 만약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끌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50%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가상선이 따라 붙게 돼요. 가상선.
가상선이 따라 붙다가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동그라미 제가 치는 그 구간대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동으로 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방법이 바로 최고가 대비인데, 최고가 대비에 또 장점도 있다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어떻게 다시 목표가로 좀 돌아가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목표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목표가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색깔 선, 회색깔 선이 목표가라고 한다면은, 자, 주가가 이제 여기가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뭐 평균 단가를 시작해서 5% 해당되는 목표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50%를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50%를 올라가면서 가상선이 따라 붙으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데, 만약에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면은 어디가 지금 현재 가상선이 잡혀 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 구간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색깔 좀 바꿔 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 공간이 마이너스 3%, 여기가 5%였다면은, 자, 마이너스 3%면은 여기가 2%에 해당되는 구간까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정리를 했다. 나머지 50%, 여기서 50% 정리하고 여기서 50% 정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주가가 보통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게 아쉽거든요. 요게 조금 최고가 대비의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완벽한 장점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결함이 어떠한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가 대비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고가 대비가 내가 조금 잘만 활용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최고가 대비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알파를 사용하시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최고가 대비 완체크도 있어요. 완체크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완체크 여기 체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또 저번에 목표가 보유선처럼 다 팔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라도 팔리면은 그 최고가가 보유선으로 잡힐지. 제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은, 보유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유선이라는 것은, 자, 그림을 조금 그려보도록 할 텐데, 보유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 손실의 마지노선이죠. 여기까지 닿으면은 손실을 시킨다. 보유선은 여기까지가 내 최소 수익선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유선이 최고가 대비라는 말은 최고가가 곧 보유선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올라갈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3%에 대한 이 보유선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보유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나머지까지 수익 실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고가 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알파 프로그램을 전략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